오늘 국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후보자로 지명된 지 29일 만에 열린 청문회입니다. 네, 오늘 대부분 질문은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집중됐습니다. 야당은 조 후보자 딸 인턴 활동과 수상 내역 등 입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는데 조 후보자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청문회는 지금 잠시 정회 중입니다. 먼저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종문 기자, 정회된 청문회는 언제 다시 열립니까? 네, 회의는 오후 7시쯤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저녁 식사를 위해서 흩어진 상태고요. 8시 40분쯤부터 다시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각 의원별로 3번씩 질의를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청문위원들은 조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논란 등에 관련해서 캐물었습니다. 이외에도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이나 웅동학원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던졌습니다. 예. 자, 오늘 아침부터 관련된 이야기가 쏟아졌는데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의혹이 오늘 청문회에서도 핵심 쟁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창장의 형식과 번호가 다르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딸에게 표창장을 만들어서 셀프 수여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은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옹호했습니다. 또 조 후보자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통화를 한 사실도 청문회를 앞두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오늘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은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조 후보자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조 후보자는 부인이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건 것은 맞고 또 그 전화를 건네받아서 통화를 한 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송구하다 또 제대로 진상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조 후보자는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느냐라는 이런 여당 의원의 질문에 위조로 확인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인사청문회인데 이 밖에도 어떤 정책에 대한 질문보다는 조 후보자 딸의 입시 과정에 대한 질문이 줄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우선 조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올라서 논란이 됐던 대한병리학회 논문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선 딸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조 후보자가 반박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병리학회 취소는 그 교수님의 문제이고요. 저 취소 문제는 저희 아이하고는 딸아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네, 오늘 또 청문회에서는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의 딸이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참여해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했는데 센터에 확인했더니 당시 고등학생이 인턴으로 일한 기록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인턴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은 전혀 해당 사실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국회에서 정종문 기자였습니다. 잠시 뒤에 또 한 번 연결해서 국회 청문회 상황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야가 맞부딪혔던 쟁점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 후보자의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의혹입니다. 야당은 이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주장을 했지만 조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위조를 했다면 법적 책임을 질 거라고도 했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내내 도마에 오른 건 딸 조모 씨가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입니다. 저는 이 딸의 동양대학교에서의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은 즉각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며 맞섰습니다. 그 동양대 총장 명의로 1년 번호 다른 표창이 수십 장이 나갔어요, 지금. 조 씨의 경우처럼 1년 번호가 다른 총장 명의의 상이 여러 건 있다는 겁니다. 김주식 교수님께서는 영어영재교육센터의 직원이 직접 상을 받아왔다고 하는데 내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봉사 표창장 발급 주체는 지금 말씀하신 영재교육원이 아니고 어학교육원입니다. 의원님, 전혀 지금 다른 기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 후보자는 위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법적인 책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처가 그걸 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표창장 논란은 조 후보자와 최성해 동양대 총장 간 통화 사실에 대한 진실 공방으로 확산됐습니다. 조 후보자가 지난 4일 최 총장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부인이 통화하다 한 번 넘겨받아 짧게 통화했다며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만 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 다음은 조 후보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의 인턴 활동 관련입니다. 야당에서는 아들이 유일하게 지난 2006년 이후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받은 고등학생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증명서 양식도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자녀들이 인권 관련 활동을 했고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소라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서울대 법대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인 조 후보자가 아들의 인턴 스펙을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겁니다. 2015년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건만 발급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후보자의 아들입니다. 인턴 증명서가 발급된 사람들 가운데 조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 양식만 다르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연세대 정치학과 대학원에 들어가려 뒤늦게 증명서가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주 의원은 딸의 경우 인권법센터 인턴 경력을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올렸지만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익인권법센터는 지원 자격을 법대생과 로스쿨을 지망하는 대학생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후보는 자녀 인턴 이력에 관여하지 않았고 자녀들은 충실하게 활동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딸은 인권 동아리 회장이었습니다. 저희 딸만 거기에 간 게 아닙니다. 기억을 나머지 사람들은 공식적인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건 제가 그 센터에서 발급을 한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시 저희 아이가 학교 다닐 때 학교폭력 피해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련해서 피해자의 인권 관련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고등학생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딸의 동아리 학생들이 실무자에게 메일을 보내 인턴 참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참여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자기소개서에 담긴 해외 봉사 스펙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알고 있고요. 우간다 봉사를 국내에서 지원했습니다. 국내에서 지원했다는 해외 봉사를 첫 답사를 거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팀이 조직하고 지원했다는 뜻입니다. 저희 아이는 케냐에는 직접 가고 우간다에는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조국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압수수색 전에 사무실 PC를 가지고 나갔다는 점도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정 교수는 학교 업무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져왔고 또 압수수색이 있던 날 검찰에 제출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는 왜 그 PC를 증권사 직원에게 맡겼는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어제 JTBC에 압수수색 전 PC 반출 보도가 나간 뒤 즉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지난달 말 동양대 사무실에서 학교 업무와 피고발 사건 대응을 위해 컴퓨터를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로 출근하기 어려웠고 개인적으로 PC를 쓰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지난 3일 검찰이 동양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당일 변호인을 통해 PC를 이미 제출했고 증거인멸 의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청문회에선 관련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PC를 증권사 직원이 갖고 올라와 보관하던 부분도 지적됐습니다. 한두 직원이 같이 가지고 있었던 건데 무슨 집에 와서 업무를 한다고 그런 또 거짓말을 합니까? 집에서 쓰려고 가져온 것이란 취지입니다. 쓰려고 가져왔는데 왜 남의 트렁크에 가지고 있다가 냅니까? 이와 함께 정 교수가 이미 제출했다는 부분도 논란입니다.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이미 제출, 외부의 요청 없이 알아서 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당일 PC 반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이 정 교수 측 변호인에게 수차례 연락해 PC 제출을 설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예, 또 저희 뉴스 시작하기 직전에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를 했다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질문도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고 또 어떤 해명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한번 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국회 정종문 기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 기자,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정회를 하기 직전에 조 후보자에게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약정 금액과 실제 투자 금액이 다른 문제를 지적했고 그러면서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직권남용 등 구체적인 죄명까지 언급하면서 조 후보자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답변은 지난 기자간담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금감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이 투자한 회사가 관급 공사를 많이 수주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된 뒤에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관급 공사를 싹쓸이했다는 주장,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이 역시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발언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관공서 수준은 저희가 그 업체도 해명을 했고 저희도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만은 이 펀드의 투자와 관계없이 관급 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 조 후보자는요, 그리고 투자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다라는 기존의 주장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조 후보자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와 무관하게 해당 업체가 가격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관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는 여야가 합의한 증인 11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웅동학원 이사만 참석을 했습니다. 웅동학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야가 합의한 11명 중 참석한 사람은 단 1명, 웅동학원 김형갑 이사였습니다. 김 이사는요, 조국 후보의 웅동학원 사회 기부 발언에 대해서 이론상 맞지 않다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사회에서 금전 문제는 거론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증인에 대해서 취재를 해봤더니 김 이사 외에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출석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돌연 출석을 거부했는데 해당 이유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증인들에게도 출석 요구가 송달이 됐지만 출석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5일 전에 출석 요구서를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송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청문회가 8시 40분쯤에 속개될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지금 정회 중일 텐데 오늘 청문회는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네, 8시 40분부터 네 번째 질의가 시작이 됩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야당이 추가 질의를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요구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자정 이전에 회의가 끝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경우 차수 변경을 해서 내일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현재로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국회에서 정종문 기자였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시각까지 청문회에서 풀린 의혹은 뭔지, 또 남은 의혹은 뭔지 취재 기자와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서 기자, 일단 딸 관련 의혹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까요? 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그런 표창장을 내준 적이 없다, 위임한 적도 없다, 형식도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의혹이요. 오늘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형식이 다른 여러 표창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아마 보고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조 후보자 딸뿐 아니라 최 총장이 말하는 형식과는 다른 표창장이 여러 번 발급이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 총장은 여전히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을 위임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다른 사례들이 있다면 반대로 그 사례들도 불법과 연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위조 여부는 검찰 수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 표창장은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받은 건데 일각에서는 또 봉사활동을 안 했다라는 주장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의혹의 이유 중 하나가요. 표창장에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봉사활동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조 후보자의 부인이 동양대에 부임한 게 2011년 9월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인이 교수로 부임도 하기 전에 딸이 봉사활동을 했다는 건 거짓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일단 조 후보자는 표창장에 적힌 기한이 5기다. 봉사활동은 2011년 9월 이후다. 그러니까 부인이 교수로 부임한 이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봉사활동을 한 건 맞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표창장에는 왜 잘못 쓰였는지, 고의로 기간을 늘린 것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고요.
봉사활동 역시 확인이 좀 더 필요합니다. 최 총장은 일단 한 적이 없다는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했다고 언론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반면에 봉사활동이 기특해서 표창장을 추천했다는 교수도 등장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조국 후보자가 직접 전화 통화를 했다는 부분도 논란이 됐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일단 통화한 사실은 조 후보자가 오늘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내용을 놓고는 좀 엇갈렸습니다. 최 총장은 조 후보자의 부인이 표창장을 위임받은 것으로 해주면 안 되냐고 한 뒤에 조 후보자가 전화를 받아서 그렇게 해야 법률 고문팀에 물어보니까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 그러니까 부인도 산다고 말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예. 반면 조 후보자는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만 했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조 후보자의 주장이 맞더라도 직접 통화하면서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한 것만으로도 압력 행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도 공개가 됐죠. 네, 한국당이 공개를 했습니다. 조 후보자 부인이 최 총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한 건데요. 문자 내용을 좀 보시면요. 첫 번째로 그대로 대응할 것을 부탁했는데 어떻게 기사가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느냐. 다음 문자에서는 팩트와 상황에 대한 현명한 해명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만으론 거짓을 종용했다고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자, 의전원을 갈 때 키스트에서 3주간 인턴한 경력을 넣었던 부분이요. 하지만 예. 실제는 사흘만 출근을 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당이 오늘 청문회에서도 제기를 했는데요. 3주간 인턴 중에 8일이 케냐 의료봉사 기간과 겹쳤다는 겁니다. 또 키스트 출입 기록도 3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 후보자는 8일은 케냐 의료봉사 기간 8일은 교수에게 양해를 구한 뒤에 빠졌고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간 경우도 있어서 출입 기록만으로 출근을 안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요. 딸이 이제 단국대 논문 초고 작성을 하는데 조 후보자가 관여했다는 의혹 예. 청문회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국당이 청문회장에서 띄운 자료를 잠시 보시죠. 보시면요. 논문의 초고 저장자가 조국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 사무실에서 작성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조 후보자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딸이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문건 작성자는 컴퓨터에 등록한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도 조 후보자는 서울대가 준 컴퓨터를 집으로 가져간 건 불찰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예, 여당은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도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조 후보자 가족의 피의 사실을 집요하게 유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그 인사청문회라는 국회 고유 권한이 검찰에 의해서 강렬하게 침탈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쟁으로 인해서 공격하는 당 쪽에서는 박수치고 있습니다. 검찰이 불법적인 피의 사실 공표를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과 본인 외에는 안 갖고 있다는 생기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또 온갖 증거인멸,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증거인멸의 의혹들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달 전에 자신들이 앉힌 검찰총장을 여당이 불리한 수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통령도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라라고 임명을 했는데 도대체 청와대, 총리, 법무부 장관, 민주당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후보자는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고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개혁주의자가 왜 나옵니까? 어제 우연히 젊은이들을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조국 후보자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공감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 오늘 청와대에선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이 잇따라 터져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수색한다는 건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하듯 하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어제 수사 개입이 우려된다며 공식 반발했던 검찰은 추가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조 후보자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먼저 청와대 연결합니다. 자, 안희근 기자, 청와대에서 내란 음모 수사까지 언급한 건 매우 강경한 입장 아닙니까?
네, 공식 브리핑은 아니었고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한 얘기인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언급됐듯이 검찰 수사가 내란 음모라는 건 아니고 내란 음모 사건 수사처럼 대규모로 한다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위 관계자는 어제도 밝혔지만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 수사에 간섭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내란 음모 사건 수사처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사실 불만을 표출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청와대 내부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고 이런 말들이 그런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것까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늘 청문회장에서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포렌식 자료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 검찰 수사 내용이 나온 게 아니냐는 불만입니다. 강기정 정무수석도 지난주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에선 사실상 검찰이 배우자와 딸 등 주변 수사를 통해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조직적으로 막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가 아마 반영이 된 거겠지만 오늘 또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고요? 네, 대통령 비서실장실에서 근무하는 행정관인데요. 검찰을 향해 미쳐 날뛰는 늑대, 입에 하얀 거품 같은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 또 토끼몰이식의 압수수색을 통해 인사권자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가서 검찰총장이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해당 글은 지워져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분위기면 조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청와대와 검찰 계속 갈등이 남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주말 동안 청문회 결과와 검찰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받고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최종 결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명이 되더라도 검찰 수사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이번 갈등은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안익은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바로 검찰로 가보겠습니다. 이도성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검찰은 관련자들을 줄 소환하면서 수사의 속도를 내는 것 같은데 조 후보자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가 해외에서 돌아와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네, 저희가 앞서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이 투자한 펀드의 운용사 대표와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 조모 씨 등 3명이 이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해외로 출국했다고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도피 의혹이 나오자 검찰이 이 귀국을 설득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운용사 대표 이모 씨가 어제 귀국한 건데요. 검찰은 이 씨를 어제와 오늘 계속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펀드를 소개해줬다는 조 후보자 오촌 조카, 나머지 그러니까 2명은 아직 귀국하지 않은 거죠? 네, 2사람은 아직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 씨는 조 후보자의 가족의 펀드 투자 과정을 가장 정확히 아는 인물인데요. 일단 검찰은 먼저 귀국한 이 대표를 상대로 이 조 후보자 가족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는지 또 조 씨의 역할이 뭔지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또 조 후보자 가족이 펀드와 운용사에 투자하게 된 배경도 추궁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 관계자들도 조사를 받고 있지요. 네, 오늘 오전엔 웅동학원 전 감사인 주모 씨, 오후엔 이모 이사가 검찰에 나왔습니다. 이 이모 이사는 조금 전 이제 검찰청을 빠져나왔는데요. 이들에게는 조 후보자 동생의 소송 등에 대한 참고인성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들 중 이 이사는 취재진들에게 이 웅동학원 채무와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 채무 문제를 보고받은 적이 없고 이사회가 소집된 적이 없다면서 이 교육청에서 다루거나 집행부에서 의논할 문제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네, 조 후보자 딸 입시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관련자들을 계속 불러서 조사하고 있죠. 네, 어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관계자 2명을 조사한 데 이어 오늘도 또 다른 교수 1명을 추가로 소환했습니다. 이 조 후보자의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관련 의혹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엔 조 후보자 딸을 논문 제1저자로 등록해준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역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장 씨는 조 후보자 딸과 함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교수 자녀들끼리 인턴 품앗이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장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인턴 활동에 대해 제대로 일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도성 기자였습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펀드라는 논란이 있는 이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받은 회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2017년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의 우선 협상자가 되는데요. 그런데 당시 이 컨소시엄 관계자가 조국 후보자가 관련된 분과 이 컨소시엄이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자금 조달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본 사업을 따는데 문제가 없으니 걱정 말라는 식의 주장이었다는 건데요.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웰스 CNT가 참여한 PMP 컨소시엄은 2017년 9월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컨소시엄은 이후 투자금 유치에 나섭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의 주장입니다. 저희는 미팅을 좀 했고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하면서 자금 조달 좀 필요로 하니 그 부분들을 좀 대출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는 걸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어려웠습니다. 사업 계획도 기술도 부족해 실제 본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누군가의 이름을 댑니다. 수익화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어떻게 구체화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답변을 요구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정부에 계신 모험프님 쪽에 대해서 뭔가 투자를 했다라는 식에 대한 얘기를 솔직히 했습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그 회사의 그 대표님이 그 당시에 이제 조국 민정수석하고 좀 뭔가 연관이 있고 뭔가 자금이 좀 들어왔다는 식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서울시와 이걸 가지고 사업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해당 회사의 임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당시 자신은 사업 수주가 확실하다고 말한 적도 조국 후보자를 언급한 적도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 은행은 PMP 컨소시엄에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앞서 몇몇 금융회사들은 2천억 원 넘는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PMP 컨소시엄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결국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조국 후보자 딸의 학교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을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본인과 검찰 말고도 한영외고 교직원이 열람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 직원이 유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이른바 나이스 접속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학교생활 기록부가 유출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교육청은 8월부터 오늘까지 본인과 검찰이 요구해 발급한 2건 외에 특이한 접속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이 다녔던 한영외고 교직원이 조회한 겁니다. 대장에 기록을 남기지 않은 접근이 확인됐고 경찰의 접속 아이디와 해당 직원을 특정해 전달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어제 경남 양산경찰서에서 4시간가량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씨는 앞서 고등학교 학생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성적 등을 유출한 사람을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법 위반되는 행위자 특정되면 처벌을 원한다 그런 취지로 진술하고 갔습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관련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